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행복한 송영주와 함께합니다.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제 반응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영주 형의 행복한 얼굴을 썸네일에서 보기 싫다. 네, 월요일 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난주에 바르셀로나만 승리를 거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 아이 참. 살다 보니 또 이런 날이 오네. 네. 아니, 지금 바르셀로나는 개막전 무승부 빼고는 아주 지금 스무스하게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세비야전은 한 25분, 30분 정도는 고전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하피냐의 골이 터지면서부터 이제 세 골이 터지면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그러면서 3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그 세비야전이 소시에다드전이랑 흐름이 좀 유사하지 않았나. 네. 왜냐면 소시에다드전도 사실 레반도프스키 선제골 나오고 그리고 나서 약간 고전하는 흐름 속에서 실점 허용하고 그래서 밀리다가 결국에는 교체 투입 이후에 이게 분위기가 확 살아났잖아요. 네. 그래서 세비야전도 어쨌든 승리도 거뒀고 뭔가 분위기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잘 잡고 지금 바르셀로나가 잘 나가고 있지 않나. 네. 근데 결국은 그런 거죠.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굉장히 희소식인데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고전은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소시에다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시에다드가 선수 명단의 변화가 있고 네. 오야르사발이 부상이잖아요. 그렇죠. 장기 부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후반전에 바르셀로나의 템포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바르셀로나에게 결국 패배를 당했고 네. 이 세비야전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가 초반에 몰아붙였을 때 그때 라키티치라든가 엔네시리가 확실한 기회를 놓치지만 않았다면 물론 테오 슈테겐이 엄청나게 잘한 선방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이 경기의 결과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막아내고 결국은 스타일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죠. 경기 끝나고 나서 사비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포지션 축구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상대가 이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고 빠르게 전환한다면은 우리도 그거에 상응하는 압박을 보여줘야 되고 템포 조절을 해야 되고 공간을 파고들었어야 됐다. 그래서 조금 더 직선적인 축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네, 뭐 어쨌든 일단 저는 패배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가 이제 라리가 이제 초반 판도를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뭐 저희가 바르셀로나 얘기는 또 어느 정도 했으니까 레알 마드리드를 좀 보면은 지금 라리가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좋은 팀이 아닌가. 레알 마드리드는 강하죠. 네. 강해도 졸라 강하죠. 네. 진짜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벤제마 백업 문제라든가 카세미로가 떠난 자리라든가 그쵸.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네. 여기다가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보기에는 측면 수비도 아쉬움은 좀 있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전승이고요. 네.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분위기는 패배를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어쨌든 더블을 했었던 그 기세가 올 시즌까지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베티스하고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3승씩을 거두고 있는 팀끼리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기에서 비니시우스, 호드리고가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걸 보면서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는 강팀에도 매우 강하고 약팀 사냥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진짜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얘기해야 될 부분은 이제 뭐 비니시우스, 호드리고가 벤제마를 보좌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아멘이 너무 잘해요. 잘해요. 아니 너무 잘해. 그러니까 카세미로 나가고 나서 저는 사실 난자리가 티가 좀 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추아메니가 그냥 내가 바로 왜 레알 마드리드가 카세미루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판매했는지 그 판매에 대한 대답이다. 네. 이런 느낌으로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아멘이도 잘하는데 뭐 카마빈가라든가 네. 발베르데라든가 뭐 나쁘지 않고 뭐 잘하고 있고 거기다 추아메니가 순간적으로 위로 올라갔을 때 뭐 토니 크로스라든가 카마빈가가 또 공간도 메워지는 모습도 종종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진도 정말로 튼튼하다, 탄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레알 마드리드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반기에 레알 마드리드의 문제점이 나올 경기는 엘 클라시코 밖에는 없어요. 이제 10월에 예정이 돼 네, 있죠. 엘 클라시코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기니까 만약에 거기서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 외의 경기들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기는 그냥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이 있고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컵 여파라든가 그쵸. 아니면 이제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 벤제마 백업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측면 수비수 문제라든가 물론 이제 리디거를 온갖 곳에 다 쓰고는 그렇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기용될 때마다 나름대로 또 잘해.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건 안첼로티 레알을 좀 되돌아보면
후반기가 전반기에 비해서는 약간 흔들리는 음. 모습이 꽤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도 같이 생각했을 음. 때 전반기는 정말 스무스하게 지나갈 것 같지만 이 후반기 됐을 때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모른다. 근데 네. 그럼에도 레알은 지금 극강이 네. 맞다. 네, 그래서 뭐 올 시즌도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의 대결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바르셀로나가 영입을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 시즌만큼의 승점 차는 아닐 것이다. 그럼 이게 줄어들었다. 네. 결국 여기서 이제 팽팽하게 경쟁을 하는데 약팀 사냥을 얼마나 잘할 것이냐, 그리고 엘 클라시코 상대 전적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승팀이 결정이 날 것 같다. 아, 네. 이 레알 바르사가 지금 어쨌든 1, 2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여기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팀들이 일단 첫 번째가 비아레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전 레알 베티스라고 네. 보거든요. 지금 판도만 놓고 봤을 네. 때는. 지금 판도만 놓고 봤을 때는 베티스가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니까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의 폼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시스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적인 측면은 한층 더 올라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큰 부상만 없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티스는 시즌 내내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수비 라인의 변화가 있지만 올 시즌의 수비 라인도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네. 그럼 공격 라인의 보르아 이글레시아스가 해결사 역할하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후안미가 들어가면서 해결사 역할하고 페키르, 카나레스 한 방씩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베티스는 이제 레알과 바르셀로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저는 베티스 경기를 좀 봤을 때 일단은 카날레스가 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글레시아스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이제 득점한 거도 긍정적. 후안미는 뭐 지난 시즌 득점에 있어서는 너무 잘했고 근데 이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건 저는 후안미가 경기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거든요. 경기 영향력이 큰 선수는 아니에요. 그냥 골은 네. 엄청 잘 넣어요. 그거예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려서 풀어주거나 아니면 측면에서 뭔가 다른 옵션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게 조금 더 보강이 되면 훨씬 더 강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확실하게 메인 스트라이커라고 했으니까 페키르가 전방에서 조금 에너지 레벨을 올려주는 거 이거 제외하면 후안미 쪽에서의 영향력은 조금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이제 보르아 이글레시아스가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할 때 수비를 끌고 내려오면 후안미가 그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후안미는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골을 넣는 유형이지 네. 드리블을 통해서 무언가 해결하고 이런 유형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유형은 이제 페키르가 해줘야 카날레스가 이런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베티스는 그렇고 비아레알은 지금 3승 1무 9득 무실점입니다. 네, 무실점이 중요해요. 네. 에메리 감독이 유럽 대항전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은 라리가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든 챔피언스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냈든 라리가에서는 7위를 기록했으니까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아니었는데 지금 4-4-2로 경기에 임하고 있고 이것이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항상 비아레알이 어떻게 보면 좀 시그니처 같은 에메리 이후에 이제 포지션 포메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4-4-2는. 4-4-2 또는 4-2-3-1을 썼는데 4-4-2를 쓰는 경우가 더 많죠. 거기다 이제 한쪽에는 로셀소를 투입하면서 로셀소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공격을 푸는데 조금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끔. 네. 그 왜냐하면 다니 파레오도 공격을 풀지만은 여기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로세스가 그거를 좀 같이 풀어주는 네. 그런 역할을 맡기고 예레미 피노라든가 네. 아니면 다른 선수들이 이제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 이제 제라르드 모레노가 최전방을 책임지고 그리고 잭슨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올 시즌 한 골을 넣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격 라인은 뭐 엄청나게 파괴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니까 비아레알이 4경기에서 무실점인데 룰리 골키퍼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파우토레스 그리고 알비올. 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부터 수비가당 카프에가 또 내려와서 잘해주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 나름대로 성적을 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아레알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러니까 에메리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은 결국은 유럽 대항전하고 리그하고 같이 병행했을 때 리그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아, 그런 또 전례가 있으니.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아레알의 스쿼드를 봤을 때는 여기서 제라드 모레노 부상당한다. 아, 그렇죠. 근데 지난 시즌에 그런 면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것도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라드 모레노 월드컵 갔다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컨디션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이 이번에 시즌 중간에 껴있는 게 네. 유럽 팀들한테는 우리는 사실 항상 그게 이제 일상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긴 처음이잖아요. 지금 네. 겨울 월드컵이. 거기다가 비아레알은 제가 느끼기에는 시스템은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곳곳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야. 파레오, 카푸에, 뭐 제라드 모레노, 그리고 알비올, 파우토레스 다 이 선수들 안 나오면 그 공간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체제가 마땅히 없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베티스도 그런 면은 있긴 있지만 은근히 그래도 대안들이 있어요. 베티스는. 근데 비아레알은 베티스에 비해서 약간 더 엷다. 네. 그래서 비아레알 베티스가 지금 3, 4위고 오사수나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사수나는 초반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오사수나가 끈끈해요. 팀 네. 자체가. 거기다 치미아빌라를 앞세운 공격이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고. 시밀야빌라도 라리가스 짬밥이 또 상당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사수나는 이제 초반 돌풍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후반기에는 내려갈 것이다. 네. 그 빌바오랑 이제 알레티가 이제 그 다음인데 알레티가 지금 초반 스타트는 생각보다 좋진 않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좀 더 보고 싶어요. 제가 느끼는 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전력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게. 물론 모라타가 최전방에서 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지금 뭐 바르셀로나하고의 영입 문제, 그 이적료 문제, 4천만 유로 그것 때문에 그리즈만 기용도 약간 이제 그쵸? 소극적으로 바뀌었고. 왜냐면 그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라타하고 주앙 페레스를 계속해서 투톱으로 쓰고 있는데 물론 이게 가장 좋은 해답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앙 페레스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니까, 높아지고 네. 그리고 모라타가 해결하는 모습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은데 지난 시즌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지난 시즌보다는 수비력이 더 힘을 발휘할 겁니다만 지난 시즌은 오블락 골키퍼마저 흔들렸으니까. 맞아요. 시즌 초반에 너무 안 네. 좋았으니까. 근데 올 시즌은 선수 보강을 봤을 때 좌우 측면하고 악셀 비첼이에요. 근데 좌우 측면을 봤을 때 오른쪽에 몰리나는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지 네, 못해요. 맞아요. 근데 결국 왼쪽에 레길론이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카라스코도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 보면은 결국은 그 영입 효과가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여기다 시메오네 감독이 전술 자체를 좀 소극적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약팀 사냥에는 위에 있는 팀들보다는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뭔가 번뜩이는 게 지금 아틀레티코는 나오기가 힘드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골이 터지는 경기는 뭐 2대0, 3대0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0대0 무승부, 1대1 무승부도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약팀 상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챔스 티켓 경쟁이나 우승권이랑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4위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베티스 하는 거 봐서 4위를 하느냐, 3위를 하느냐가 결정이 날 거예요. 결국 스쿼드로 봤을 때는 4위 안에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스쿼드니까. 네. 그러니까 형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레알 베티스도 지금 챔피언스리그 경쟁권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상태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제 후반기 갈수록 어쨌든 올라올 팀이 될 거니까 구도 자체는 그러면 약간 그런 식으로 결국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놓고 경쟁하는 팀들 봤을 때는 뭐 비아레알이 정말 잘한다면 그리고 빌바오가 득점력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렇죠. 빌바오가 득점이 너무 없으니까 발베르데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발버지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빌바오 원래 이제 또 빌바오에서 또 성공적인 커리어를 있었던 분이니까 빌바오가 경기력이 달라졌어요. 경기력이 정말 뛰어나졌습니다. 그러니까 4-3-3 바탕으로 해서 주도권도 잡고 그 상대 뒷공간도 완전히 파고들고 거기다가 공격 패턴도 많고 발베르데 감독이 정말 팀을 잘 바꿔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골을 못 넣는 경우가 있어. 이냐키의 세모발이 좀만 동그라미로 변한다면 아니야 월드컵까지는 세모발이 돼야 돼. 그렇지. 그러네. 가나 대표팀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네. 근데 월드컵까지는 세모발이 돼야 되긴 하는데 이제 빌바오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베티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4강 구도를 만들지 않을까? 물론 이제 1, 2 경쟁은 레알하고 바르셀로나가 하기 때문에 약간 3위하고 승점 차는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승 경쟁 따로 챔스 경쟁 따로 그리고 이제 유로파도 사실 뭐 지금 물려있는 뭐 오사수나 빌바오 그리고 소시에다드도 저는 어쨌든 후반기 갈수록 저 경쟁권까지는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시에다드는 사실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있어요. 4-3-1-2 쓰거든요. 그렇죠. 4-3-1-2.
그 이사크 쿠보로 갔었죠. 네. 근데 이사크가 뉴캐슬로 갔죠. 아 이제 떠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세를로트를 또 이제 영입하면서 세를로트, 쿠보, 투톱에 그 밑에 다비드 실바입니다. 그리고 미켈 메리노를 비롯해서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뭐 그런 수비맨디가 시스템인데 이제 네, 파트너십을 또 이루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야르 사와리 부산에서 돌아오면 4-2-3-1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네. 그 오야르 사발이 들어오면 오야르 사발이 왼쪽, 중앙에 다비드 실바, 오른쪽에 후보가 오른쪽으로 그리고 가고 최전방 셀로트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력은 점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도. 네. 근데 다만 소시에다드는 그 세를로트, 쿠보 해결사일까요? 근데 셀로트는 솔직히 말하면 어째 이 선수가 지금 소시에다 첩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좀 아쉽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이사크도 아쉬웠어요. 이삭은 움직임은 진짜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뉴캐슬 와서도 그 날려먹는 거 보셨잖아요. 저는 그리고 바르셀로나전 이삭이 골 넣긴 했는데 그거 에릭 가르시아가 태클하면서 굴절돼서 들어갔잖아요. 저거 에릭이 태클 안 했잖아요. 저 안 들어갔을 공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최전방 자원에 대한 신뢰도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이삭이 떠난 마당에 셀로트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있음에도 이 선수들이 과연 타 팀의 해결사만큼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느냐? 저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달리 보면 오야르 사발이 골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오야르 사발이 은근히 최근 들어서 부상이 많죠. 잦아졌어. 네, 그리고 이번 부상이 또 장기 부상이라 돌아왔을 때 폼도 저는 보장은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후반기에 소시에다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야르 사발이 정상 컨디션으로 골을 넣어줘야 된다. 그쵸.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일단 뭐 전제로 그건 네.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경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 유로파리그 경쟁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뭐 우리가 이 팀은 사실 무조건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한 팀인데 마요르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마요르카는 저는 지금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지금 성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네. 네, 패배가 1패밖에 없죠. 네. 1승 2무 1패니까. 베티스전 패배하는 네. 거죠. 그런데 마요르카는 아기레 감독이 결국 5-3-2 또는 5-4-1 포메이션을 통해서 선수비 후역수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5-3-2면은 이강인 무리키고 5-4-1이면 그냥 무리키 최전방이고. 네. 그래서 물론 5-3-2로 많이 나올 겁니다. 무리키하고 이강인하고 워낙에 공격에서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게 5-3-2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결국은 상대가 어떤 스타일로 나오든 우리는 선수비 후역습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데드볼 상황에서는 이강인의 킥을 그리고 이 측면 쪽에서의 크로스 롱패스를 통해서 이제 무리키의 높이를 뭐 최대한 코스타나? 이용하겠다 그쵸. 이런 거죠. 뭐 파블로 마페오 같은 자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마요르카 경기 보면서 딱 그거였어요. 아기레 감독이 생각했을 때 이 감독이 사실 그런 경험이 없는 감독이 아니잖아요. 오사수나로 챔피언스리그도 갔었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후에 굉장히 많은 팀들을 맡아왔는데 그냥 딱 사이즈 본 것 같아요. 지금 이 스쿼드 그리고 이 자원들 그리고 이 정도 퀄리티의 선수단 그러면 이거는 5-4-1 내지는 5-3-2에서 선수 후역수로 가는 게 우리가 제일 효율적으로 축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강인은 조금 더 프리하게 놔주는 게 이 선수를 활용하기에는 너무 좋다. 네. 좀 이런 판단이 선 게 아닌가. 맞아요. 결국은 그거예요. 수비 숫자를 늘려서 공간 주지 말고 실점은 최대한 줄이자. 결국은 뭐냐면은 패배하는 경기 수를 최대한 줄이자예요. 네. 그리고 이기지 못하더라도 무승부를 거두면 승점이라도 하나하나씩 따면서 잔류할 수 있다. 왜? 잔류가 못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공격 쪽에서는 골을 넣기 위해서 무리키의 높이를 최대한 이용하되 이게 너무 단순해질 수 있으니 이강인에게 프리로를 주고 이강인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팀에 창의성을 부여하게 만들자. 이게 지금 아기레 감독의 생각이고 나름대로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홈에서 승리가 없는 게 조금 초반에는 안 좋은 점이긴 한데 마요르카는 저는 나름의 전술 컨셉 잡고 잘 가지고 있다고 네. 보고 이제 문제 세비야거든요. 네. 마요르카 얘기 하나만 덧붙이면 네. 제가 보기엔 10경기 정도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그 발렌시아가 막 16무 했던 네, 것처럼. 막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면. 그러니까 무승부 엄청 나올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도 이제 2무. 지금 네. 라리가 팀들 중에서 무승부가 제일 많거든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네. 올 시즌에 가장 기대가 안 되는 팀 중에 하나가 세비야였어요. 왜죠? 지난 시즌보다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누수가 많죠. 네, 전력이 하락했어요. 일단 주전 센터백 라인 둘 다 나가고.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전 센터백이 2명이 나갔어요. 디에고 카를로스하고 주스 콘데하고. 네. 그리고 나서 뭐 마르캉을 영입하고 마르캉 지금 부상이지만 그리고 다른 그 리안주라는 또 센터백을 영입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수비 라인을 보강을 했는데 수비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겠죠. 필요하죠. 근데 세비야의 장점 중에 하나는 수비였단 말이에요. 그럼 장점이 지금 사라졌어요. 네. 자, 지난 시즌의 문제점이 뭡니까? 최전방에 결정력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네. 하파미르, 엔네실이 다 기대 못 미쳤잖아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세비야가 지난 시즌 초반에 순위 상승을 저는 빡 끌어올릴 수 있고 정말 뭐 우승 경쟁이니 뭐니 얘기 네. 나올 수 있었던 건 디에고 카를로스랑 쥐스 쿤데가 보여준 수비력이 저는 진짜 끝발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수비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드필더 플레이어와 함께 장악해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고 경기를 장악하고 그 가운데에서 결국 이제 골이 터지면은 승점 3점 가져오는 그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수비력은 약화됐고 공격력에서 결정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돌베르. 아, 그렇죠. 네, 돌베르 영입해서 어떡하자는 건지. 그래가지고 저는 답답한데 여기다 미드필더들은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맞아요. 예, 네. 동세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 뭐 라키티치라든가 페르난드라든가 다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점을 봤을 때는 세비야는 올 시즌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시즌 초반에 고전하고 있다. 너무 삐걱대죠. 지금 세비야가 네. 지금 17입니다. 승리 없고 네. 1무 3패. 이거 로페테기 감독이 지속이 되면 위험할 거예요. 벌써 나오고 있어요. 로페테기 감독에 대한 불만, 비판. 그래서 뭐 라키티치가 우리는 감독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옹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로페테기 감독이 지금 비판할 시기가 아니라 기대를 좀 해달라.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팀을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꾸려야 되니까. 네, 다시 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팀에 대한 기대가 필요하지. 지금은 그 뭐라고 했더라? 뭐 그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때 통행료를 내는 그런 상황이다. 톨게이트 가서. 네. 그러니까 출발할 때 돈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팀을 바꾸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거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패배를 당하면서.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올 시즌의 세비야는 사실상 4위 경쟁하기엔 상당히 어렵다. 참 이제 만약 경쟁하게 된다 뭐 유로파리그권 정도로 가야 될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몬치 단장이 이적 시장을 이렇게 보낸단 말이야? 이 정도가 이적 시장 한 몬치였거든. 이거 뭐 왜 이렇게 보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네.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너무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저는 세비야보다는 더욱더 눈이 가는 클럽은 발렌시아예요. 발렌시아. 네. 발렌시아가 게디스 나갔죠? 그렇죠. 네. 솔레르 나갔죠? 솔레르 나갔죠. 이건 뭐냐면 핵심들이 팀에 툭툭 빠졌다는 얘기니까. 핵심 코어가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최전방에 카바니. 카바니. 맞아. 네. 카바니가 발렌시아지. 네. 그러네. 그리고 측면에 뭐 클라베트 아들. 네. 그리고 이제 카스티에오. 뭐 이런 카스티에오. 자원들. 네. 그 우고도로가 잘했으니까 완전 영입하고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가투소 감독이 자신의 뜻에 맞게 팀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선수단을 꾸렸다는 얘기죠. 이거는 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입맛에 맞는 선수단을 꾸렸다고 얘기하기에는 돈을 너무 안 썼어.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피터림이 뭐 이런 스타일이면 뭐 어디서 이렇게 비슷한 거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렇죠. 그걸 뭐 피터림이 구단 운영 그렇게 하는 거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전까지 발렌시아는 마르셀리노 감독의 전술 자체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계속 기존은 유지를 했죠. 네, 보르달라스 감독도 네. 그렇고 거의 여기다가 이제 뭐 약간의 변화를 주려던 감독들이 다 실패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4-4-2 형태에서 빠른 역습, 거친 플레이 이런 것들만 보다가 이제 가투소는 4-3-3 바탕으로 해서 미드필더 플레이를 또 맞아요. 중시하는 유형이거든요. 생긴 거가 달라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존나 뛰는 축구만 할 것 같은데. 뛰기도 많이 뛰기는 하는데 그래가지고 발렌시아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 사실은 발렌시아가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니 팀의 중심 코어가 바뀌었지 감독 바뀌었지 그렇죠. 그리고 피터링 구단주는 욕 듣고 있지 그리고 뭐 이적 시장에서 돈을 썼느냐 돈도 쓰지도 않았어 그러면 이게 잘 나오면 이상한 건데 그렇죠. 근데 기대가 은근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2승 2패 10위 네. 무승부 없는 남자 팀. 그래가지고 발렌시아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요거는 또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뭐 어쨌든 우승 경쟁은 레알 바르사. 음. 그리고 이제 아래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뭐 베티스도 있고 뭐 빌바오도 뭐 올라올 가능성이 네. 있고 뭐 비아레알도 있고 그리고 유로파리그 경쟁권까지 묶어봤을 때도 이번 시즌 라리가 좀 재밌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승 경쟁이 끝까지 간다는 전제하에. 거를 전제를 하면 네. 일단 우승 경쟁이 재미날 것이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놓고 경쟁을 할 때 저는 베티스도 위기가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위기는 모든 팀들이 한 번씩 있는데 그거에 좀 여파가 긴 여파가 긴 거. 네, 아, 이게 베티스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때 그 빈틈을 누가 치고 들어오느냐. 그걸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아레알이 치고 들어오면은 또 사위 경쟁이 뜨거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쫙 훑어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빌바오가 한 8위 정도 할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딱 거의 마지노선이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7, 8위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6위 자리 놓고도 경쟁하고 7위 자리 놓고도 경쟁하고 이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쟁이 더욱더 많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뭐 어쨌든 이 시즌 끝날 때까지 바르셀로나가 우승 경쟁을 하고 있다면 영주형은 또 이제 행복한 영주형이 될 것이고. 올 시즌 라리가는 우승 누가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득점왕 레반도프스키냐 네. 벤제마냐 그치, 이것도 그치, 재미날 그치, 것이고 네. 골키퍼도 재미날 겁니다. 네. 테오 슈테겐 요즘 만만치 폼이 않아요. 좋아요. 네, 쿠르투아 기다려 이런 느낌이야. 네. 야, 비웃냐? 아니. 야, 잘했어. 아니 저도 바르셀로나 경기 했잖아요. 예. 저 가서 보고 왔잖아요. 네. 예. 어쨌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화이팅! 네. 자, 뭐 올 시즌 라리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네, 많이 와주세요. 인테리어 또 줬더라.